만 2세 이하의 영아기는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 7천여 곳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선 차별 대우 받는 일이 허다한데, 그래서 준비한 보육교사들의 본격 수다 타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걱정 말아요 그대.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에 있는 예쁜마음 어린이집 원장 박선영이고요. 지금 이 보육 쪽으로 유아교육부터 시작한 거는 한 2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동그라미 어린이집 원장 김민정입니다. 저는 보육 경력 13년 차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흥소정 어린이집 교사 최윤이라고 하고요. 총 경력은 17년 차 정도 되는데요.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는 11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엄마들이 예전부터 가정 어린이집은 놀이방으로 명칭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할머니들은 얘야 놀이방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정 어린이집도 보육시설이고 20인 미만의 영아가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최초의 교육기관이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큰 아이들은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들은 특별하게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서 정해준 그 표준 보육과정을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기본생활이라는 기본생활 영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신체 운동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사회관계,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 경험, 자연탐구라고 해서 6개의 영역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학습을 위한 그런 시간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그 모든 6개 영역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주시고 평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맞벌이 가정들도 많고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 기회들도 늘고 있다 보니까 국가가 정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사회가 벌써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은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고야 라고 정서적으로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고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해지는 것보단 그냥 이 표준 보육과정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있는 이 탄탄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와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이렇게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들이 훨씬 요즘에는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엄마들도 처음 부모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양육 방법들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이들도 키우지만 사실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사실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중에서 18개월 됐는데 이유식을 전혀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몸도 아프시고 둘째도 있고 해서 이유식을 안 하고 분유를 거의 하루에 1000ml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밥을 못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진죽부터 해서 이유식 완료기부터 해서 밥을 먹었더니 2주 만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했지만은 객관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 눈빛만 봐도 사실 영아들은 큰 아이들처럼 의사소통이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냥 한마디만 해도 저희는 아이들이 그걸 무엇을 원하는지 목이 마른지 아니면 싫어했는지 그 말 한마디로도 저희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큰 아이들도 새로운 공간에 가면 낯설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영아일수록 그 낯설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영아가 온다면 그 영아는 집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적응하고 안정감을 느끼겠죠.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순간 가정만이 갖고 있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포근한 그런 느낌 때문에 훨씬 아이들이 적응을 빨리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출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기도 바쁘시잖아요. 아이를 그래서 자는 아이를 정말 내복 그대로 이불에 이렇게 싸서 원에 저한테 안겨주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급하게 열이 나거나 할 때 금방 와주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구를 만들 때 영아들은 입에 많이 넣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교구가 딱딱하거나 어떤 좋은 재질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영아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교구를 만들 때는 자주 세척할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한 땀 한 땀 바느질도 꼬매서 만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느낌의 촉감을 느낄 수 있게 자주 꼬매서 교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실은 힘 빠지죠.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곳은 사실 일부 극히 정말 아주 소수인데, 그냥 매스컴에 한번 떠들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어린이집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슈화되는 현실이 사실은 되게 속상하고요. 아이 본 공은 없다고 이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어머님들 시선도 분명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점검하시게 되고 이럴 때마다 좀 기운 빠지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제 좀 친해진 엄마들한테 어린이집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왜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하는데 매스컴에서 맨날 어린이집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참 제가 할 일이 참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참 보람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원할 때 나를 보고 손을 벌리는 아이를 볼 때 저희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도 보육 교사거든요.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육 교사가 아닌 그냥 도우미, 그렇죠. 네, 도우미 선생님이든가 아니면 그냥 돌보미 정도로 저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의 커리큘럼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준비하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는 보육 교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때 속상해요. 제가 영세반 담임 교사할 때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제일 처음 등원하고 제일 늦게 하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 갈 때 되면 저한테서 안 떨어지고 엄마한테 안 간다고 저한테 매달려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제가 내가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예뻐하고 그냥 직업적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 등원할 때 보면은 알아요. 등원할 때 유모차에서부터 선생님 안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손을 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네. 눈빛으로 그 사랑이 네. 전해진다라는 게 그 네. 감정이 교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되게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또 울리고 가. 나 엄마 안 봐? 그러면서 한 번 울리고 가세요. 그럼 애들이 아니 선생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왜 자꾸 불러? 그러면서 한 번 울어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저희 원에 다닐 때는 아직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아이들이 안아주고 저를 보며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저희 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준 거고요. 선생님을 만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 지우와 저희 가족은 정말 행운하지요. 늘 기억하고 지우도 선생님처럼 인성이 따뜻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너무나 깊이 깊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가슴이 찡하네요, 진짜.
좋은 어린이집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 선생님이 사랑을 주고 아이들 충분히 먹이는 거. 그리고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이 안전하게 키우는 거. 그리고 그거 이상 사실 있나 싶어요. 보육 과정은 거기에다 플러스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보육 과정까지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내 반뿐만이 아니라 형님은 동생들을, 동생들은 형님을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선생님들께서도 꼭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옆반 선생님께서 정말 내 반이 아니지만 옆에서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아이를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은 한 분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교사와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첫 기관을 선택하는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설레고 또 긴장도 되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라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걱정 없이 가정 어린이집 기관에 맡겨주시면 또 저희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이나 기본 생활이나 또 전인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엄마의 마음으로 내 집처럼 따뜻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영아 전문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대한민국, 신뢰하는 보육. 가정 어린이집이 책임지겠습니다.